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기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너무나 좋은 소식. 애플에 드디어 반도체 기판 공급 확정이 된 소식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뭐 MLCC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기 블랙록이 투자한 바로 삼성전기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힘든 구간들이 많았어요. 힘든 구간이 정말 6개월 넘게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삼성, 뭐 최근에 그 상속세 낸다고 해서 떨어지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또 외국인 판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던 만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대응과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인 면, 여러 가지 좀 글로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에 한 종목 정말 좀 시장 안 좋을 때 드렸는데 이 한일사료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290%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도 수급은 돌아가고 있고 좀 이 시장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종목 준비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려보면 바로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주인데 요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합니다. 취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어떤 진짜 메이저 세력이 이 세력들이 다음 정책주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느냐,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한 1년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몇 배씩 폭등을 합니다. 이런 대선 정책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나갔던 종목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말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한일사료 놓치신 분들,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꼭 받아보세요.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이렇게 1번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종목, 자, 요런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황, 이 시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자, 모든 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업종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종목이에요. 그 다음이 타이밍이고요. 이런 건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안 좋아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안 좋아요. 그런데 업종 중에 뭐 좋아요? 인플레이션 업종 좋아요.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건설, 철강, 뭐 식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좋아요. 근데 나머지들 싸그리 안 좋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금 이제 일주일간 좀 비슷비슷했어요. 계속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러시아 최애국 지위를 박탈안을 가결했다. 자, 93개국 찬성으로 인권이사회 자격 정지했다. 러시아 경제 3월 타격이 매우 크다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요게 좀 가속화됐고, 지금 사실 석탄 제재까지 들어가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부족해질 것 같아요. 특히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량주 폭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시장이 있는데, 자, 요즘 최근에 오늘 일이 나왔던 건데, 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고 있어요. 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요 돈을 주는 건데, 실업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거예요? 너 돈 못 버니까 돈 줄게, 요런 거니까 요게 최저다라는 것은, 이 돈 받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로 실업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용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늘면 기본적으로 연준 페드라고 하죠.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페드 뭐 달러 찍어내는 데 있어요. 달러.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페드에서 여러분들 고용이 늘어야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좀 다르거든요. 이 양적 긴축은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요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까지도 좀 복잡했는데 뭐냐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이제 고용도 좋아졌는데 금리 올려야지 3.5%까지. 요분은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세인트 루이스라고,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분은 항상 좀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자 요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면 요거 잡으려고도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근데 고용이 지금 낮으면, 이거는 고용이 낮으면 이걸 올릴 수가 없다였는데 고용이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니까 이거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요 논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이 주장해왔던 건데, 그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 그러니까 0.5% 올린다, 퍼센트 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0.25씩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리겠다, 금리 지금 당장 빨리 올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사료까지도 지금 6월부터 금리 인상 등 즉각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래 ECB 여기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은 기본적으로 아직 시장이 많이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중국, 뭐 미국처럼 아직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더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중국이래, 이 유럽에서도 정상적 즉각적 조치에 다수 동의한대요. 금리 인상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기가 진짜로 눈앞에 다가왔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금리 인상이 이게 마지막 우리 악재로 시장에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드디어,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어요. 전쟁까지 난마당에 전쟁 나면 또 주가 빠질 거 이미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빅스텝은 이미 증시에 반영돼서 인플레 정점 통과론도 솔솔. 자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인플레이션주가 꼭대기까지 가서 이 개인들이 모두 다 탈 때 결국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그때부터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주에 무조건적으로 올라타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 개인들이 이 우량한 종목에서 돈을 다 빼서 드디어 그 인플레이션주에 지금 식량 폭등했죠. 식량 뭐 예전에는 뭐 가스 뭐 이랬지만 지금은 식량, 뭐 철강, 뭐 밀,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수급이 미친 듯이 개인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메이저들 우량주 담아요. 자,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요 종목도 좀 받아보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폭등주 또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한일사료 보세요. 292%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의 시황이 정말 뭐 무색할 만큼 정말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삼성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안 빠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도라면 삼성 관련된 종목이 다 막 떡상을 했다면, 올해는 정말 상속세 이 부분 때문에 더 좀 오랫동안 좀 주저하지 않았나. 막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고 상속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자 그래도 삼성전기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거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만 잘 버티면, 잘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걸 다 뚫고 올라갈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결국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제가 삼성전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계속 찍어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애플 M2 프로세스의 반도체 기판 탑재가 유력하다. 그래서 M2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데, 이제 자체 개발한 PC용 프로세스 M2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AP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뭐 두뇌 같은 거, 반도체 칩
요 칩에 들어가는 거 지금 삼성전기가 협업 중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애플이 처음 공개한 M1에서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M2를 뭐 삼성전기가 하느냐 뭐 LG 이노텍이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자, 뭐 수에 주목해서 이게 지금 18일 날 나온 기사예요. 신제품 라인업 출시 임박이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한국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M1 비교해서 M2가 정말 좋은데 지금 삼성전지와 LG이노텍이 M2 프로세서에 쓰이는 이 반도체 기파를 공급할 유력한 협력사로 지목되는 만큼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기가 이미 M1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M2도 확실하게 좀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LG이노텍이 너무나 주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기술력도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혹시나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딱 이제 애플의 반도체 기판 공급 핵심 부품 뭐 일본 대만 양강구도 뚫고 수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제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반도체 패키지 공급을 한다. 자, 그래서 M2에 바로 이 기판 공급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뭐 영상 끝 이게 아니라 자, 드디어 삼성전기 중요한 하나의 고객사를 정말 큰 하나의 정말 중요한 고객사를 잡았다. 자, 여기 어디예요? 매수 구간. 여기 어디예요? 매수 구간. 자,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요거 됐다가 자, 지금 사실 이런 구간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M1 뭐 하면서도 이제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삼성이 좀 약했죠.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뭐예요? 삼각수렴. 자, 여러분들 삼각수렴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주가를 예측한다는 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에 주가를 좀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해요. 일단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자, 이 지금 저가가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딱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차트는 과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오버슈팅이 나온 감이 있지 않나? 라고 보면, 자, 여기서부터 쭉 한번 그어볼게요. 쭉 그어보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결국은 여기를 뚫고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왜?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마 큰 믿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2020년도부터 믿어왔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막 오를 때부터도. 그런데 여기를 뚫고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매물소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자, 결국 저항선이 되는 곳은 나중에 지지선이 된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항상 주가가 여러분들 막 오를 때, 정말 이럴 때는 좋은 기사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이런 구간들이 한 번씩 와요. 그럼 결국 이런 구간이 생기기 전에 자, 저는 이제 막 오를 때보다 한번 이렇게 눌릴 때 저항일 때 이럴 때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가격 구간이 딱 그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보유하시는 분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도 지금 혹시 뭐 삼성전기 추가적으로 좀 뭐 홀딩 뭐 이런 거보다 조금 가격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게 좀 뭐 면밀하게 좀 궁금하다,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전기 종목명을 보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